저는 동탄 신도시에 거주하는 39세 평범한 회사원 김 팀장입니다. 제 아내는 저보다 5살 어린 34세로 요가 강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5년차 아이는 없고 남들이 보기엔 화려한 딩크족 부부입니다. 아내는 직업인지라 몸매 관리에 철저합니다. 168cm의 키에 군살 하나 없는 탄탄한 몸매, 그리고 어디 가서도 빠지지 않는 미모 덕분에 저는 남자들의 부러운 시선을 즐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형님들도 아시겠지만 겉보기 화려한 쇼인도 상품이 실속은 없는 법입니다. 아내는 잠자리에서 목석 같았습니다. 피곤하다, 내일 수업 있다 하며 저를 밀어내기 일쑤였고 한 달에 한 번 의무방어전조차 귀찮아했습니다. 저는 젊고 예쁜 아내를 옆에 두고도 늘 독수공방하는 처지였습니다. 제 욕망은 쌓여만 가는데 풀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서 한 부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꼭대기 층 펜트하우스에 사는 박 대표 부부였습니다. 박 대표는 40대 중반으로 IT 기업을 운영하는 재력가였고 그의 아내는 30대 후반의 전직 모델 출신이었습니다. 박 대표 부부는 우리 부부에게 호감을 보였습니다. 특히 박 대표는 제 아내에게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제 아내의 요가 수업을 듣겠다며 개인 레슨까지 등록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박 대표가 저희 부부를 펜트하우스로 초대했습니다. 입주 1주년 파티를 하는데 젊고 쿨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놀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웬일인지 들떠서 평소에 잘 입지 않던 과감한 옷을 골랐습니다. 등이 훤히 파인 검은색 홀터넥 원피스였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하얀 등 라인과 엉덩이, 굴곡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옷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오랜만에 활기찬 아내의 모습을 망치고 싶지 않아 입을 다물었습니다. 펜트하우스는 별세개였습니다. 테라스에는 개인 수영장이 있었고 거실 바닥은 대리석으로 번쩍였습니다. 그날 모인 사람은 딱 3커플이었습니다. 주최자인 박 대표 부부 그리고 저희 부부 마지막으로 30대 초반의 젊은 변호사 부부였습니다. 모두가 선남선녀였고 흐르는 음악과 조명은 묘하게 끈적거렸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박 대표가 최고급 위스키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오늘 모인 분들 다들 사상이 깨어있는 분들 같아서 하는 말인데 우리 재미없는 회사 이야기 말고 진짜 어른들 놀이 한번 할까요? 변호사 부부의 아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어른들 놀이라뇨? 박 대표가 제 아내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파트너 체인지요. 물론 진짜 끝까지 가자는 건 아니고 가볍게 스킨십 정도 하면서 서로의 매력을 탐구하는 거죠. 부부끼리만 있으면 솔직히 지루하잖아요.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당연히 제 아내가 정색하며 거절할 줄 알았습니다. 평소 보수적이고 잠자리도 거부하던 여자였으니까요. 그런데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재밌겠네요. 저도 요즘 좀 답답했는데. 아내는 요염하게 다리를 꼬며 박 대표에게 잔을 내밀었습니다. 박 대표의 아내 역시 제 허벅지에 손을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김 팀장님 몸이 참 좋으시네요. 요가 강사 남편이라 그런가. 그렇게 광란의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박 대표가 제안한 게임은 눈 가리고 술래잡기였습니다. 남자들이 안대를 쓰고 소파에 앉아 있으면 여자들이 다가와서 자극을 주는 겁니다. 누가 내 몸을 만지는지 맞히는 게임이었습니다. 만약 틀리면 그 벌칙으로 여자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변호사 그리고 박 대표가 눈을 가리고 앉았습니다. 시각이 차단되니 청각과 촉각이 곤두섰습니다. 어디선가 여자들의 웃음소리와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코끝에 진한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제 아내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부드러운 손길이 제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손가락이 제 가슴을 타고 내려와 복근을 훑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옆에서는 변호사 녀석이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바로 옆자리 박 대표가 앉은 쪽에서 질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박 대표의 무릎 위에 앉아 격렬하게 키스를 하는 소리였습니다. 여자의 신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하, 대표님 너무 잘해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제 아내였습니다. 34년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높고 앙칼진 신음 소리였습니다. 제 앞에서는 목석 같던 여자가 다른 남자의 무릎 위에서는 발정 난 고양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안대를 벗어버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제 아내가 등을 훤히 드러낸 그 원피스를 입고 박 대표의 무릎 위에 마주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박 대표의 손은 제 아내의 치마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었고 아내는 박 대표의 목을 끌어안고 정신없이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의 엉덩이가 박 대표의 허벅지를 지식이며 리듬을 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안대를 벗은 줄도 모르고 쾌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반대쪽에서는 변호사의 아내가 제 바지 지퍼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놀라기는커녕 검지를 입술에 대며 쉿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팀장님 그냥 즐겨요. 봐요, 와이프도 저렇게 좋아하잖아요. 억울하지 않아요? 저 여자가 저렇게 뜨거운 여자인 줄 몰랐죠?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쳤습니다. 배신감과 동시에 기묘한 흥분이 저를 덮쳤습니다. 내 아내가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여자였구나. 내 앞에서는 조신한 척하더니 다른 수컷 앞에서는 저렇게 헐떡이는 암컷이었구나. 박 대표가 제 아내의 귓가에 뭐라고 속삭이자 아내가 까르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박 대표가 아내를 안아들고 2층 침실로 향하는 계단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내는 박 대표의 허리에 다리를 감고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내의 눈은 풀려 있었지만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당신도 해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변호사 부부 그리고 박 대표의 아내만 남았습니다. 박 대표의 아내가 제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김 팀장님, 우리도 질 수 없잖아요. 제 남편이 김 팀장님 아내를 데려갔으니 김 팀장님은 저를 가지세요. 그게 공평하죠. 변호사 부부도 이미 서로 엉겨붙어 소파 뒤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저는 박 대표의 아내를 보았습니다. 모델 출신다운 키와 육감적인 몸매. 그녀는 도발적인 눈빛으로 저를 보며 원피스 어깨끈을 내렸습니다. 제 이성의 끈이 툭 끊어졌습니다. 아내에 대한 복수심인지 아니면 이 상황이 주는 말초적인 자극 때문인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거칠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그 펜트하우스는 지옥이자 천국이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박 대표 아내와 거실 카펫 위에 누워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2층에서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아내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화장은 번져 있었지만 얼굴색은 그 어느 때보다 좋아 보였습니다. 그 뒤로 박 대표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가운만 걸친 채 따라 내려왔습니다. 아내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누워있는 박 대표 아내를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여보 재밌었어? 나도 너무 좋았어. 박 대표님 진짜 대단하시더라. 당신이랑은 차원이 달라. 저는 아내의 뺨을 올려붙이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의 그 음탕한 모습에 다시 아랫도리가 반응하는 제가 혐오스러웠습니다. 박 대표가 제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김 팀장 어때? 재수씨 진짜 명기더라. 내가 많은 여자를 만나봤지만 재수씨처럼 반응 좋은 여자는 처음이야. 앞으로 우리 자주 모이자고. 그는 제게 윙크를 하며 제 아내의 엉덩이를 툭 쳤습니다. 아내는 교태를 부리며 박 대표의 팔을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엘리베이터 안. 저와 아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손이 제 손을 슬그머니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바닥을 손가락으로 간지럽히며 말했습니다. 여보 집에 가서 한 번 더 할까? 나 오늘 필 받았어. 그 뻔뻔함에 치가 떨렸지만 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내에게서 풍기는 낯선 남자의 향기가 저를 미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썰라디오님, 그날의 그 파티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파멸로 몰고 갈 거대한 덫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박 대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단둘이 술이나 한잔하자더군요. 나갔더니 그가 대뜸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보니 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박 대표의 아내와 뒹굴던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 아내가 박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단순히 즐기는 표정이 아니라 카메라를 정확히 응시하며 V자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박 대표가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 팀장, 자네 와이프가 그러더군. 남편이 회사 공금을 좀 만지는 자리라고.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입찰 알지? 그거 단가표랑 내부 심사 기준 좀 넘겨줘. 안 그러면 이 사진들 자네 회사 감사실이랑 사내 게시판에 쫙 뿌려질 거야.
자네 와이프 동의하에 찍은 거니까 초상권 걱정은 하지 말고.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 아내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즐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박 대표와 짜고 저를 이 함정에 빠뜨린 공범이었습니다. 요가 레슨 때부터 이미 둘은 붙어먹었고 저를 이용해 한탕 크게 해먹으려고 작당을 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쥐었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악마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이 완벽한 함정에서 저는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까요? 아니, 저들을 죽여버리고 저도 죽어야 할까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방에서 자고 있는 아내의 숨소리가 들릴 때마다 부엌으로 가서 식칼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저는 살인자가 되고 저놈들은 피해자가 됩니다. 그건 복수가 아니라 자폭입니다. 저는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거울 속에 제 자신을 노려보았습니다. 김민석, 정신 차려. 넌 회사에서 전략기획팀장이야. 판을 짜는 건 내 전문이잖아. 저들이 짠 판을 뒤엎고 놈들을 그 판 위에 생매장시켜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와 물었습니다. 여보, 박 대표님이랑 이야기 잘했어? 저는 커피를 마시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야기 잘 끝났어. 당신 말이 맞아. 우리도 이제 좀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내가 자료 넘기기로 했어. 대신 조건이 있어. 박 대표가 주는 성공 보수 확실하게 받아내야 해. 당신이 중간에서 잘 챙겨. 아내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정말? 잘 생각했어. 내가 박 대표님한테 말해서 지분까지 확실하게 챙길게. 저는 회사로 출근하자마자 제 대학 동기이자 로펌 형사 전문 변호사인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보안팀장에게도 은밀히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박 대표가 보낸 협박 문자와 사진 그리고 제가 몰래 녹음한 아내와의 대화 내용을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보안팀장은 경악했습니다. 팀장님, 이거 산업 스파이 및 공갈 협박입니다. 당장 경찰에 넘기시죠.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넘기면 저놈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빠져나가거나 제 사생활을 언론에 터뜨려 저랑 회사를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갈 겁니다. 확실하게 놈들의 숨통을 끊어야 합니다. 제가 이중 간첩이 되겠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회사는 제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우리는 가짜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겉보기엔 완벽한 입찰 단가표였지만 실제로는 경쟁사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책정된 깡통 데이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파일 안에 악성 코드를 심었습니다. 파일을 여는 순간 상대방 컴퓨터의 모든 접속, 기록과 메신저 내용을 우리 쪽 서버로 전송하는 해킹 툴이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내를 통해 박 대표에게 USB를 건넸습니다. 아내는 박 대표의 벤츠 조수석에 타서 깨르르 웃으며 USB를 넘겨주더군요. 그날 밤 아내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박 대표와 축배를 든다며 호텔로 갔을 겁니다. 저는 혼자 남은 집에서 위스키를 따르며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대망의 입찰일이 밝았습니다. 박 대표는 자신만만하게 입찰장에 들어섰습니다. 제 아내도 명품 백을 들고 그 옆에 보란듯이 서 있었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박 대표의 회사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써내 탈락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막대한 자금을 끌어다 쓴 사채업자들과 투자자들이 입찰 실패 소식을 듣고 회사로 들이닥쳤습니다. 박 대표는 사색이 되어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김 팀장. 이거 데이터가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준 대로 썼는데 왜 떨어진 거야? 제가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되긴. 내가 쓴 그 가격이 내 몸값이야. 깡통이라고. 그리고 바로 그때 제 친구인 변호사와 경찰들이 박 대표의 사무실과 저희 집으로 동시에 들이닥쳤습니다. 제가 심어둔 해킹 툴 덕분에 박 대표가 제 아내와 짜고 저를 협박한 정황,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기업 정보를 불법으로 빼돌린 증거가 모조리 확보되었습니다. 게다가 펜트하우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 영상들도 털렸습니다. 그 안에는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부부들을 초대해 스와핑을 유도하고 영상을 찍어 협박해 온 그들의 여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서 조사실에서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내는 수갑을 찬 채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나 좀 살려줘. 박 대표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나 당신 사랑하는 거 알잖아.
우리 아이도 낳고 새 출발하자. 응? 저는 아내의 면전에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새 출발. 좋지. 넌 감방에서 새 출발해. 그리고 너네 요가원 학부모 단톡방이랑 내 친정 식구들한테 선물 하나 보냈다. 아내의 눈이 공포로 커졌습니다. 무슨 선물? 내가 박 대표 무릎 위에서 헐떡거리는 그 영상. 그리고 나한테 약 먹이고 협박하자고 모의하던 음성 파일. 내가 그렇게 자랑하던 S라인 몸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하겠네. 축하해.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기절했습니다. 박 대표는 산업스파이 및 성폭력 처벌법 위반 공갈 협박 등으로 징역 10년 이상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제 아내 역시 공범으로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는커녕 그녀의 명의로 된 작은 오피스텔 보증금까지 가압류 걸어놨습니다. 그녀는 빈털터리 전과자가 되어 평생을 손가락질 받으며 살게 될 겁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저는 펜트하우스에 그 남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날 파티에 왔던 젊은 변호사 부부. 사실 그 변호사는 제 친구의 후배였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후배가 자원해서 그 파티에 잠입했던 겁니다. 그날 밤 변호사 부부는 실제로 스와핑을 하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박 대표 부부의 범죄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던 겁니다. 변호사 아내분이 저에게 윙크하며 쉿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건 즐기라는 뜻이 아니라 작전 중이니 조용히 하라는 신호였던 겁니다. 물론 저는 눈치 없이 진짜로 즐겨버렸지만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박 대표의 아내. 그녀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김 팀장님 죄송해요. 저도 남편한테 맞으면서 강제로 동원된 거였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강제였든 아니든 그녀 역시 제 쾌락의 도구였고 공범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일 수 있지만 내 인생에 끼어든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저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회사는 저를 영웅 대접하며 승진을 제안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내와의 추억이 묻어있는 동탄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 바닷가 작은 마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건축가는 아니지만 제 인생을 다시 설계하고 있습니다. 가끔 밤바다를 보며 생각합니다. 그날의 펜트하우스, 그 화려했던 욕망의 파티. 그것은 신기루였습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다가가는 순간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사막의 모래구멍 같은 것. 형님들, 지금 옆에 있는 아내가 지루해 보이시나요? 매일 먹는 집밥이 맛없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자극적인 외식은 입은 즐겁게 할지 몰라도 결국 배탈이 납니다. 평범한 일상이 가장 완벽한 행복이라는 걸 저는 너무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형님들은 저처럼 멍청한 호기심에 인생을 걸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도시 입주민님의 처절하고도 통쾌한 사연이었습니다. 아내의 배신을 역이용해 산업스파이 조직을 일망타진한 형님의 지략에 박수를 보냅니다. 비록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가 형님의 남은 인생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라 믿습니다. 세상에 공짜 쾌락은 없습니다. 그 대가는 반드시 내 인생으로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낍니다. 오늘의 썰라디오 여기까지입니다. 형님들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만 깃들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